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이 뭐 너를 띄네요.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날 이때 그 지표가 안 좋게 나왔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8.2%가 나왔고,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도 CPI가 6.6%가 나와서 굉장한 악재가 터졌는데, 뭐 뉴스 보면은 뭐 8.2 나오면은 폭락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시초가에 뭐 마이너스 2.7 나스닥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3.15 갔다가 뭐 고가는 플러스 2.6 있고, 그러면은 뭐 종가는 2.23 하면 뭐 하루에 얼마가 너를 뛰는 겁니까? 한 6% 정도 너를 뛰었는데, 악재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이게 수급이 깨진 거겠죠. 이때 반대매매 레버리지 건 것들 이제 우리가 똑같이 반대매매 맞고 이제 수급이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서 뭐 이거 뭡니까 이거 쇼커버링 아니고 무슨 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빠진 거하고 그때는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뭐 0.9% 정도 올랐 시작했다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 3% 빠져서 이게 4%가 빠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수 사인이 떨어졌다가 바로 또 장대 음봉 나오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지금 36%가 빠진 건데 S&P 한번 볼까요? S&P 25% 빠지고 일봉상 S&P는 요 21선 닫고서 또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좀 그런데 근데 또 희한하게 또 다운은 또 이렇게 빠지면서도 또 매수 사인이 나오네. 팔아볼래기 여기서 바닥을 잡나? 하락 시작이 정도 빠진다고 해서 여기서 멈춘 건데 지금 네? 이게 뭐 61선이죠. 60선을 지금 버티는 건데 그래프 모양으로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나은 것 같은데 지금 MACD도 지금 양으로 들어가려고 여기서 N자형 나오면 물론 이제 미국 시장 금요일날 빠졌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정을 받는데 그 다음에 잡아 제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 정도에서 바닥을 잡는 거 아닌가. 외국인들이 유독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를 많이 사는데 이건 삼성전자 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뭐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뭐 빠진 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온 편이란 말입니다. 매수 그 수량도 크고 무슨 사연이 있지? 이 반도체를 버티면서 다른 개별 종목들을 빼려고 해서 그러나? 근데 하여튼 한 15%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하이닉스는. 공교롭게 외국인들이 그 옵션 만기일이 13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5%를 뺐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옵션 매매는 일단 끝난 거니까 9월물 아니죠 10월물은 이때 왕창 빨아먹었단 말입니다. 하방으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지금 이게 상방으로 일단 모양이 됐는데 이거는 또 다음 주에 또 모양을 확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막 지금 선물을 갖다 1조씩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기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거 보면 개인이 이것도 거꾸로 이게 하방 쪽에 가까워서 이거 의외로 이제 또 월요일날 뺀 다음에 또 잡아먹는 거 아닌가 외국인 어떤 포지션이 치나 봐야 되겠는데 일단 선물이 상방이고 옵션이 아마 하루 지났지만 롤오버 시킨 거 생각하면 뭐 그냥 다음 주에 하여튼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더 나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신용장부가 많이 줄긴 줄었죠. 지금 16조 4천억이면 한 3조 정도가 이렇게 줄은 건데 예탁금 뭐 전혀 지금 뭐 후행성과 움직임이 없고 이거 15조로 들어갈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낙폭은 뭐 웬만한 거 다 반영돼서 빠지긴 빠졌는 건데 이게 추후 어디서 터지냐 안 터지냐가 문제겠죠. 이거 뭐 금리를 지금 3.25인데 이거 뭐 올해 4.5 정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한 번 남았으니까 3.5 정도 볼 텐데 올해로서는 이게 뭐 내년 가면 또 5%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5% 올렸다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거의 멈춰 있는 얘기인데 그걸로 견딜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러면 어디선가 이게 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를 견디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딘간 터지냐 안 터지냐의 문제인데 이거 터질 것 같거든요. 여기서 금리 보면 특이한 게 저 일본하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일본 애들요 마이너스 0.1% 아닙니까? 버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결시켜가지고. 또 중국도 있죠. 중국도 오히려 좀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워낙 빚이 많고 뭐 경기를 살리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영국 아니겠습니까? 그때 미국 시장 금리 내리면서 다음에 위기가 터지면은 이 시에로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에서 터지기가 쉽다고 미리 예언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평상시에는 이 연금이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뭐 금융공학적으로 뭐 구조화 시켜가지고 이 채권 이 금리가 이제 오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마 콜매도 이렇게 때리는 게 있겠죠. 여기까지 안 빠지면은 얼마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거. 평온할 때는 늘 그게 수익이 나니까 지금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 수익률이 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기사화된 거는 4배짜리 레버리지라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2,435조 랍니다. 지금 미국 연금도 여기 들어갔다 이렇게 구조화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진콜이란 게 뭡니까? 깡통 찬 거죠. 주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반대에 마진콜 당하니까 막기 위해서 보유자 뭐 하여튼 뭐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누구 말대로 뭐 수영장 물이 빠져봐야지 뭐 누가 뭘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제가 보기에 이런 게 안 터지면은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 이게 터질까봐 이제 불안 심리가 큰 거죠. 그리고 이런 게 하나 이게 크게 뭐 지금 어디은행 뭐 늘 나왔던 뭐 이름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CS니 도이체네 뭐 그러면 뭐가 터지고 빨리빨리 후딱후딱 해야지 이게 마무리가 끝나는 건데 이런 불안 심리로 질질질질 한다 그러면 이거 변동성만 엄청 커지는데 뭐 지금 거기서 뭐 아유 뭐 다 뭐 반쯤 그지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참 묘한 거 아닙니까? 뭐 어리석기 그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전쟁을 벌리고 뭐 블록화를 시켜서 무역을 차단시키고 중국을 왕따 시키든 말든 그건 관계없는데 그게 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인플레 잡는다고 그러면서 싼 원자재를 갖다가 구해서 그걸로 이렇게 재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재료부터 오르죠. 이렇게 되면은 막아버리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인플레를 잡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 뭐 얘기할 그런 형편이 못 되죠. 주제도 못 되고. 영국이 하던 거 똑같이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부자 감세에다가 기업들 대기업들 그 법인세 일부 대기업 법인세 인하해주고 금리는 올리면서 청와대는 옮기라고 뭐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세종에다가 뭐 4천 몇백을 들여서 또 짓고 뭐 그리고 또 거기는 왜 안 들어가냐? 어디야 한남동 돈 다 들여가지고 다 공사 다 끝난 거 같은데 유튜브 이쪽에서 도는 얘기는 뭐 거기 뭐야 뭐 GTX인가 뭐가 뚫려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돌는데 참 한심한 얘기죠. 지금 서울 시내 그럼 지하철이 안 뚫린 데가 어딨냐 그럼 뭐 지금 여당 뭐 대표 뭐 임신지 뭔지 하는 인간이 뭐 또 희한한 소리 하죠 또 친일파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이게 잘 드러났다고 보이는데 국민들한테 공부하라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지몽매하고 못 배운 것들이 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 합리화시키고 하는데 지금 주류 사학이라고 볼 수 있는 강단 사학계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뭔 짓을 하는 건지 한겨레 신문 이런 거 가지고 골 때려요 이 새끼들도. 에? 그러니까 고대사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애들이 동북공정이다 뭐다 응? 뭐 이렇게 지라시 연병을 떨고 하니까 또 일본 애들 뭐 옛날부터 거시기 하니까 에? 거기에 대응하는 당연한 그 논리를 개발하라고 그 노무현 때 그 돈 들여서 만들어 놨더니 또 문재인 때는 돈 더 달라고 그랬죠. 걔네들이 뭔 짓을 하냐면은 그 중국 애들 이론과 일본 애들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자기네들 스승이다 그랬고 다 걔들이 학위 주고 뭐 초대하고 박사학위 주고 뭐 연구비 주고 하니까 그래서 한강 이북은 중국계 되는 거고 고대사에 있어서 한강 이남은 일본계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주류학회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사군 문제서부터 해서 간단히 뭐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을 중국이 수천 년에 걸쳐서 왜 그거를 축성을 했습니까? 예? 이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징글징글하니까 몇천 년에 걸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건 자기네들 땅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 유목민들, 그 말갈족, 거란족, 예? 그러니까 옛날에 뭐 금나라, 뭐 많잖아요. 우리 뭐 조선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걔들 만리장성 그대로 하면은 지금 동북 삼성이 자기네들 땅이 아닌 게 되잖아요. 만리장성을 왜 쌓았습니까? 이민족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건데. 예? 그 땅은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만리장성을 늘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 평양성까지 만리장성이 이어졌다고 얘들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유사시대 북한이 고구려 자기들 그 변방의 자기네들 그거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걸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걔들이 제시하는 뭔가 조그만 꼬투리만한 그 근거를 대는 거죠. 어쨌거나 우격 따짐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걸로 인정을 합니다.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한노는 옛날부터 걔네들이 짜집게서 희한한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과거에 그 임나인문부서를 한참 그 주장하다가 쏙 들어갔다 이제 또 다시 또 주적을 떨려고 그러나 얘네들이 그러면 그 국회의원 그 왜 그러냐면 일제 시대 때 잘 먹고 그 당시 때 잘 먹고 잘 살던 애들이 교육을 받고 일본에 유학을 가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민족의 아픔이겠죠. 현대사에 있어서 근현대사에 있어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독립이 됐는데 남과 북이 갈리고 예? 이북은 소련 남쪽은 뭐 미국 이러니까 걔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 남쪽에서는 공산주의자가 싫은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감으로 안 되는 게 뭡니까? 민족주의자죠. 왜 자기들이 강대국들이 나눠먹게 했는데 민족주의가 나와서 자기들끼리 악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독립운동하고 과격단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독립투쟁을 했던 임시정부는 민족주의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이승만은 또 그나마 영어를 할 줄 알고 자기들이 밀은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국내에 그런 기반이 없잖아요. 그 조직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친일 앞잡이들 그대로 쓴 거죠. 하나도 안 걸르고 그대로 쓴 거죠. 걔들이 국가 통치를 해본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걔들은 충성을 하죠. 이승만이한테. 그래서 하여튼 그 해방되자마자 그 일제 협력한 그 친일파를 청산한다고 반민특위를 만들었다가 이승만이가 싹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갖다 거꾸로 관료로 썼죠. 일제 앞잡이 하던 형사를 갖다가
이제 한국의 경찰로 쓴 거죠. 그러니까 독립군을 억압했던 애들이 이제 또 독립군을 또 때려잡은 거죠. 빨갱이라고 몰아가지고. 이승만한테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이 꼴 안 본다고. 이거 완전 옛날 사진인데 이게 지금 친일파라고 지금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깔 좋잖아요. 옛날 사진인데도. 이거 보세요, 이거. 예?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 습격하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앞에 한 글자, 한 단어가 저는 빠졌다고 봅니다. 예, 걔네들이 늘 주장을 할 때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앞에 빠진 말이 뭐냐면 제국주의 시대, 제국주의란 말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에 그때는 법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이 흰센 놈이 땅 따먹기 할 시대에 서양 세력이, 백인들의 서양 세력이 아시아를 침탈할 때, 아시아의 그 이익과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형성한다. 이게 일본 애들의 주장인 거죠. 그러나 한국은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그 시민혁명이란 게 없고, 고대에서부터 일본의 그 임나인본부가 있어가지고 고대 때부터 남의 지배를 받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일본 지네들이 아니면은 누가 먹든 중국이 먹든 과거로 따지자면은 러시아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지 먹을 시절이었는데 같은 동양 사람인 일본, 우리가 너희들을 근대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차피 스스로 쓸 수 있는 민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받은 거를 고맙게 여겨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내부가 썩었다는 얘기는, 그 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침략을 한 거를 갖다가 동조할 수는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왜 인정을 지금도 안 할까요? 또 해야 되니까. 왜? 일본은 저주받은 땅이니까. 언제 지진이 나고 언제 화산 폭발하고 언제 쓰나미가 몰려와서 언젠가는 또 박살이 날 땅이고 언젠가는 가라앉을 나라이기 때문에 어딘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한국에 하나 걸쳐놓고 독도 하나 걸쳐놓고 러시아하고 같이 그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 하고 중국도 걸쳐놓고. 그러나 우리가 제일 쉽겠죠. 러시아, 중국보다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란 자가 하는 짓을 보면 이게 선조야 아니면 고정이야 뭐야 이거? 부인은 저기 민비노릇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구한 말에 민씨 일가가 나라를 말아먹은 겁니다. 무슨 명성황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으며, 갑신정변이 생겼을 때 이 고정하고 민비가 자꾸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텐진조약을 맺고 동약 농민운동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나니까 외국 군대들이 들어와서 난도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학혁명 1차 때는 스스로 멈췄잖아요. 근데 일본 놈들이 안 물러난 거죠. 나가질 않고 장악을 해버린 거죠. 고려가 망해서 조선이 생기듯이 그거는 우리 내적으로 해결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이지 외세가 침입할 일은 아닌 거죠. 그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도 아니지만 개인 간에 그 뭐야 요새 뭐 왕따다 뭐다 애가 힘이 없고 뭐 하니까는 빵 셔틀을 당하고 삥을 뜯기고 하겠죠. 그러면 뜯긴 애가 잘못입니까? 요새 돌아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 그 폭력을 저지른 새끼들은 그 학교 다니고, 얘는 무서워서 트라우마에 쌓여가지고 학교가 무서워서 못 가고, 얘는 뭐 대안학교를 가든 전학을 가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두드러 맞고 삥 뜯긴 학생의 잘못입니까? 왜 힘없는 죄로? 아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보안이 허술한 그런 집에 살면서 실수해서 대문 꽉안 뭐 이렇게 열쇠를 뭐 이렇게 시건 장치를 안 했다고 그래서 강도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아주 난동을 아주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그 사람 잘못입니까? 예? 와서 그 난도 치는 그 강도 새끼가 죽일 놈이지. 그래서 먹물들이 뭐 배운 사람들 중에서 뭐 독립운동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먹물들이 언제든지 그 변절을 잘하는 이유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자기들 생각에 판단 하에 옛날 일본 알기를 우습게 알았지만 일본이 강대국이 돼서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자기 판단 하에 일본의 이 시대는 앞으로 한 5년에 마무리된다 그러면 지들이 친일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 안 하죠. 5년 있으면 바뀌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얘네들은 이제 청일전쟁이고 러일전쟁을 일본이 이기니까 얘들 논리에 이제 자기들이 같이 파묻히는 거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 일본에 얘네들이 맞아. 이게 몇백 년 갈 것 같은데 100년이면 내 새끼까지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겠네. 그리고 얘들 논리대로 하자면은 일본이 1등 국가고 나는 2등 시민은 되겠네. 빨리 딸이 붙어가지고 한 자리 꿰차야지. 왜 이거에도 못 차면은 다음에 이제 중국도 먹고 모두 먹고 해서 걔네들이 3, 4등 됐지만은 내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먼저 지금 딸이 먼저 붙어야 돼 하니까 이렇게 훈장을 많이 달고 있는 거지. 예? 자기를 갖다 수백 명이 받고 백작인지 지랄인지. 예? 걔들이 이거 일본 애들이 빨리 패망할 것 같았으면은 절대 안 하죠. 예? 근데 한탄스럽게 친정산을 못했다는 거. 예? 그리고 그 후예들이 떵떵거리고 그 부를 누리고 산다는 거. 뭐 어쩌겠어요 이제. 나대지는 말아야지.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부를 누리는 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와서. 몇 대가 지났는데. 그러나 그런 친일의 후손들이 정치를 하거나 어떤 문화계, 종교계, 교육계에 수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주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또 자기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죠. 물론 우리나라 위상이 뭐 구한말복어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세계 뭐 이렇게 그리고 열 손가락 정도에 들어가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나라고 또 국민들이 또 교육이다 여러 가지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뭐 빨리빨리 캐치하는데 근데 안타깝게 이런 대통령 부부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요새 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뽑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학계를 진짜 한번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 애들이 이런 책이 발견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 있잖아요. 몇 년 연구한 다음에 이거 바로 교과서로 들어갑니다. 얘네들 중국하고 일본 애들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완전 사기. 아주 학을 띱니다. 아주 질려버려요. 강도한 사학에 있는 애들은. 왜? 자기들이 주장하는 중국과 일본 애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교육받은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일으킵니다. 볼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선조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건데 비판하려고 그러면 읽거나 보고 읽거나 보고 아주 경기 일으키죠. 경기.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 애들은 이 책을 발견한 자기 나라 역사가 이런 식으로 기술돼 있어서
발견하는 순간 얘네들은 아주 환호를 부를 겁니다. 환호를 외치고 아마 국보, 국보나 보물 그냥 뭐 저 같으면 당연히 지정이 되죠. 그렇다고 과거의 이 기록이 뭐 100%뭐 현실적으로 다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게 특히 뭐 단군 이전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렇게 폄하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우리 연구해야지. 예. 근데 현재 주류사학이나 강단 학계, 지금 주류사학계에서는 이런 책을 보는 사람을 뭐 종교로 따지자면은 완전 그 사이비 중에서도 예? 개무시당하는 그런 겁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공부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대놓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예? 역사 공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 예. 아, 예.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